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더 보유해야 되나 혹은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삼성전자를 조금 다른 자리에서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대부분 HBM, 엔비디아, 이나노, 구글 AI 칩, 파운드리 이런 단어들이 먼저 나오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면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살아나야 하고 특히 AI 반도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도체 경쟁력의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장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공장이 얼마나 빨리 지어지고 장비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양산 준비가 얼마나 늦지 않게 이어지느냐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전쟁을 볼 때 칩 성능만 봅니다. HBM이 몇 단이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전력 효율이 어떠냐, 엔비디아 검증을 통과하느냐, 이나노 수율이 잡히느냐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실제로 대량 생산할 공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연구소에서만 갈리는 게 아니에요. 공사장에서도 갈립니다. 누가 더 빨리 짓느냐, 누가 더 빨리 장비를 넣느냐, 누가 더 빨리 생산 라인을 안정화하느냐,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현장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 차질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레미콘 파업이네, 공사 잠깐 밀리는 거네 이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장 뉴스가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의 생산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장비 투입이 밀릴 수 있고 장비 투입이 밀리면 라인 셋업이 밀릴 수 있고 라인 셋업이 밀리면 양산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슈를 위기만으로 볼 게 아니라 왜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공장 속도가 곧 경쟁력인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레미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부터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그냥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반도체 공장은 진동, 전력, 공조, 배관, 클린룸, 장비 배치, 물류 동선까지 모든 게 촘촘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기초공사가 늦어지면 뒤에 있는 공정도 같이 밀릴 수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이 멈추면 그 다음 일정도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죠. 레미콘은 생산해서 오래 보관해뒀다가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타설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하다 막히면 현장에서는 그날 계획했던 작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하루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일정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일부 작업을 뒤로 미룰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공정별 일정이 빽빽하게 이어지는 대형 현장은 한 구간의 지연이 뒤쪽 일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슈를 단순히 공사장에 레미콘이 안 들어갔다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AI 반도체 시대의 생산 라인 준비가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삼성전자 평택은 그냥 지역 공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메모리도 보고, 파운드리도 보고,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도 보고, AI 수요 확대에 맞춘 미래 생산 라인까지 연결되는 공간이죠.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 메모리, 차세대 D램, 첨단 공정, 파운드리 고객사 대응을 이야기할 때 결국 뒤에서 받쳐줘야 하는 게 생산 능력입니다. 고객사가 물량을 원해도 만들 라인이 부족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커질 때 라인이 준비돼 있으면 그때는 돈을 가져올 수 있죠. AI 반도체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엔비디아 로드맵이 빨라지고 구글과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AI 칩을 준비하고 클라우드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언젠가 만들 수 있다 보다 필요할 때 바로 만들 수 있다가 더 중요해집니다. 평택 공장 같은 대형 생산기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장이 늦어지면 단순히 건설 일정 하나가 밀리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파업 하나로 삼성전자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가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라 건설, 물류, 장비, 전력, 인력
인력, 공급망이 모두 맞물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HBM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HBM은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이죠. 엔비디아 GPU 옆에 붙고 데이터 센터 AI 연산에 들어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평가를 갈라놓은 중요한 제품입니다. HBM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증설 속도도 중요합니다. 고객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 준비 중입니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언제 검증을 끝내느냐, 언제 양산을 시작하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 이걸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시장 신뢰를 얻으려면 품질도 잡아야 하고 수율도 잡아야 하고 생산 능력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생산 능력이라는 건 말로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클린룸을 만들고 장비를 넣고 테스트하고 양산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현장의 일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HBM 전략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뉴스가 단순 공사 지연 뉴스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AI 메모리 생산 능력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AI 칩, 테슬라 AI 칩, 2나노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고객사가 믿을 수 있는 생산 기반이 필요합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는 말만 듣고 칩을 맡기지 않습니다. 공정 기술도 봅니다. 수율도 봅니다. 납기도 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도 봅니다. 아무리 2나노 공정이 좋다고 해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고객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는 약속의 산업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품질로 정해진 물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공장이 제때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 건설은 파운드리 사업의 뒤쪽 이야기가 아니라 앞쪽 경쟁력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공정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라인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신뢰를 회복하려면 2나노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 장비, 인력, 수율, 납기까지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이번 평택 이슈는 그 현실을 다시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최근 레미콘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평택 전략이 무너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은 항상 여러 변수와 싸웁니다. 날씨도 변수고, 자재도 변수고, 인력도 변수고, 운송도 변수고, 장비 반입 일정도 변수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관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맞춰가는 게 대형 산업시설 공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뉴스는 삼성전자 큰일 났다로 볼 게 아니라 AI 반도체 전쟁에서 생산 능력 준비가 얼마나 민감한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풀리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설령 빨리 풀리더라도 이번 뉴스가 남긴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공장 하나, 장비 하나, 공정 일정 하나가 미래 매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보통 화려한 단어를 좋아합니다. HBM, 2나노, AI 칩, 엔비디아, 이런 단어는 바로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실제 돈은 화려한 기술 뒤에 있는 조용한 공장, 일정에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조용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앞서가면서 AI 메모리 시장에서 강한 평가를 받았죠. 삼성전자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고객사 검증, 수율, 양산 안정성, 차세대 H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금 중요한 건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생산 능력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커질 때 누가 더 빨리 라인을 준비하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물량을 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실적을 가릴 수 있어요. 용인 클러스터든 평택 캠퍼스든 이런 대형 현장들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다음 생산 능력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고객사가 글로벌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일정이 늦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들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 클라우드 계획이 반도체 공급 일정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약속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산 능력 전쟁입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런 공장 이슈가 나올 때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파업이 얼마나 길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변수인지 아니면 일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길어지는지 봐야 하죠. 둘째, 현장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대형 공사는 여러 공정을 동시에 돌리기 때문에 일부 작업을 조정해서 영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장비 반입이나 클린룸 준비 일정까지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번지면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넷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 계획에 실질적인 일정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이 이 이슈를 단기 노이즈로 보는지 아니면 반도체 생산 능력 리스크로 보는지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말은 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영향은 중단 기간, 공정 단계, 대체 일정, 후속 공정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봐야 해요. 삼성전자 주가와 연결하면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부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강하게 움직인 뒤라면 작은 악재도 차익 실현 명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쉬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슈 하나로 삼성전자 큰 그림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여전히 HBM, 2나노, 파운드리, AI 기기, 로봇, 자체 칩, AI 팩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 이슈는 그 큰 그림을 현실적으로 받쳐주는 생산 능력 부분을 보여주는 재료예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면 그게 단순 차익 실현인지, 공장 이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건지,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버티면 시장은 이 이슈를 단기 노이즈로 보고 삼성전자 큰 그림을 더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가격보다 수급입니다. 공장 이슈가 나와도 외국인이 계속 담고 거래 대금이 살아있고 반도체 대형주 흐름이 유지되면 시장은 이걸 큰 부담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빠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을 꼭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 능력, AI 메모리 수요, 미국 반도체주 흐름, 환율, 유가, 금리, 코스피 전체 자금 흐름까지 같이 봅니다. 평택 공장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외국인이 바로 등을 돌린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고 공사 일정 우려가 커지고 미국 반도체주까지 약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이슈가 빠르게 정리되고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AI 반도체 수요 기대가 살아있으면 외국인은 다시 삼성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뉴스 하나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기보다 외국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힘만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려운 대형주입니다. 추세가 살아나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해요. 오늘 같은 공장 이슈도 결국 시장의 판단은 수급으로 확인됩니다. 환율과 유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수출 기업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불안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반대로 유가가 내려오고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 시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유가가 내려온 건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물가 압력이 조금 덜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페드가 매파조적인 분위기를 보이면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다시 눌릴 수 있고 환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슈를 볼 때도 회사 내부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공장 일정, 미국 반도체주, 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이 같이 맞물립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그래서 한 가지 뉴스만 보고 끝났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AI 반도체 전쟁에서 생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잘 만들고 2나노를 준비하고 구글과 테슬라 같은 고객사와 연결되려면 결국 공장이 준비돼야 합니다. 공장이 준비돼야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야 라인이 돌고 라인이 돌아야 고객사 물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기술이 좋아도 돈으로 바뀌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는 삼성전자에게 당장 큰 악재냐를 따지기보다 왜 생산 능력 속도가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연구개발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짓고 깔고 돌리고 납품해야 돈이 됩니다. 오늘 뉴스가 바로
바로 그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린다고 바로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의 성격입니다. 공장 이슈가 단기 노이즈로 끝나는지 아니면 일정 우려가 커지는지, 삼성전자 주가가 눌릴 때 외국인이 받쳐주는지 아니면 같이 빠지는지, 거래대금이 줄면서 조용히 쉬는 건지,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밀리는 건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이 이슈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는 큰 종목입니다. 하루 뉴스 하나로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를 나누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수급과 가격 위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이미 강하게 움직였다면 공장 이슈 같은 뉴스는 차익 실현이 나올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분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칩 성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누가 더 빨리 장비를 넣고, 누가 더 빨리 양산 체제로 들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슈는 단순한 레미콘 파업 뉴스가 아니라 생산 능력 전쟁의 민감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풀리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가 남긴 메시지는 큽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에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HBM도 필요하고 2나노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고객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걸 실제로 만들어낼 공장 속도도 필요합니다. 공장은 조용해 보여도 가장 현실적인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연구소에서 시작되고 고객사 회의실에서 검증되고 마지막에는 공장에서 돈으로 바뀝니다. 평택은 바로 그 돈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평택 공장 이슈를 보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HBM 증설,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 건설과 물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칩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넣고, 전력을 끌어오고, 라인을 안정화하고, 고객사 납기를 맞추는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이런 흐름을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종목 하나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느 섹터로 옮겨갈 수 있는지 이북후 형태로 차근차근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매수하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지도처럼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같은 공장 이슈를 보면 왜 전력 인프라와 장비, 후공정까지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공장이 움직여야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야 라인이 돌고, 라인이 돌아야 HBM과 AI 반도체가 돈으로 바뀌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흐름인 건 알겠는데 지금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뉴스 제목에만 흔들리는 건 아닌지, 공장 이슈가 실제 일정 차질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오늘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2나노, 엔비디아, 구글 AI 칩, 미국 반도체주, 환율, 유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평택 공장 일정, 레미콘 파업, 장비 반입, 전력 인프라,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혼자
매일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함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슈는 단순히 공사장이 잠깐 멈췄다는 이야기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공장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HBM을 만들려면 라인이 필요하고 2나노를 키우려면 생산 기반이 필요하고 파운드리 고객사를 받으려면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연구소에서 시작되지만 돈은 결국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택은 중요합니다. 이번 이슈가 빠르게 정리되면 단기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가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에 다시 크게 가려면 좋은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찍어내 생산 능력과 속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주분들은 이 뉴스를 너무 겁먹고 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가볍게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 이슈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버티는지 차분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발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택 같은 현장에서 공장이 지어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평택과 AI 메모리 증설이 HBM, 장비주,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떤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